안녕하십니까. 이쁜 여성의원 원장 신봉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음순 성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랑 또 소음순의 기능이나 또 역할, 그다음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수술해야 되는지, 또 주위 인접 구조물들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올바른 수술은 무엇이고 불편이나 또 부작용은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음순의 기능에 대해서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음순은 지립구에서 지립구로 들어가는 길목에 성기의 주요 형태를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형태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첫 번째는 여성 성기의 형태적 존재를 대표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관계 시에 남성 성기의 삽입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성기 삽입 유도를 통해서 결국은 소음순이 부착되어 있는 여성의 음액이 여성의 성기라고 직접적인 성기라고 간주를 한다면 소음순이 여성의 음액을 지립구 쪽으로 끌고 내려오는 당겨주는 역할을 해서 관계시 음액의 직접적인 자극을 유도합니다. 이 작용이 있어야 여성분들이 오르가즘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남성 성기가 삽입될 때 입구에서 소음순이 남성 성기를 유도하는 역할도 하지만 압박하거나 조여주는 자극 역할도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소음순의 형태는 여성 성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조물을 음액이라고 간주하면 음액에서 소음순이 시작됩니다. 오른쪽 소음순, 왼쪽 소음순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여성분들의 오줌이 나오는 요도 입구가 여기 있고 천여막살이 이렇게 있으면서 지립구로 들어가는 지립구가 되겠고 음액을 둘러싼 음액 포피가 이렇게 있고 음액의 몸체에 해당하는 음액체가 존재하는 음액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소음순이라고 하는데 모양이 이렇게 생겨야 된다 하는 특별한 기준은 없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고 아름답고 성적 기능에 대해서 충실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소음순은 소음순 자체가 사이즈가 너무 클 때 이 사이즈가 크므로 해가지고 불편한데 주로 불편이 일어나는 경우는 이런 큰 사이즈에서 소음순은 피지 분비샘이 발달한 조직이기 때문에 피지 분비샘들이 피지 분비를 한 것이 피부 속에 쌓여서 피지낭을 형성합니다. 피지낭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피지낭은 가끔 피지낭염이 생겨서 여드름처럼 염증이 되기도 하고 옷 입을 때 불편하고 끼어서 불편하고 여러가지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고 피지낭이 있는 조직들은 피지 분비샘들은 멜라닌 세포도 많이 함유하기 때문에 착색이 생깁니다. 검은 경향이 더 많고 그리고 요 피지 분비샘들 때문에 피부 톤 자체도 깨끗한 형태가 아니고 쪼글쪼글한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불편도 하지만 여성분들이 자신감도 좀 없고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상황은 소음순이 비대한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소음순이 비대한 경우도 있지만
더 형태적인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이 음액체의 옆으로 음액대라는 이 구조물에 이 주름이 형성되어 있는 분이 계십니다. 양쪽에 다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소음순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음액이 잘 드러나질 않고 음액 포피 자체가 너무 두텁거나 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불편한 경우 하나 추가하자면은 지립구로 들어가는 이 부위의 아래쪽 후음순이라고 하는 부위에 소음순이 큰 형태를 띠면서 후음순 피부가 이렇게 당겨지는 담장 같은 당겨지는 피부 구조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관계 시에 입구 피부가 찢기는 불편이 생기기 때문에 성교통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 부분을 호음순이라고 그러고, 호음순 결연, 서로 당겨지는 곳이라고 해서 호음순 결연이라고 그러고, 호음순 결연이 당겨지면 성교통을 유발하고, 대개는 성교통을 유발하는 제일 큰 원인은 호음순 결연이 당겨지는 현상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음순 자체도 비대하지만 음액대 주름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포피도 심하게 덮여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성관계 시에 여성의 성기인 음액이 직접 자극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비대하고 음액이 많이 덮여져 있을수록, 가려져 있을수록 오로가즘을 느끼기 어렵게 되어서 여자분들이 성관계 시에 즐겁지가 않고 이런 자극들이 못 받게 됨으로 해서 질 속에서 질 수축 반응이 생기질 않아서 여성도 불편하고 관계 가지는 남성도 자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음수는 적절한 사이즈로 교정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각 부위에 현재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교정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복합적인 상황에 문제가 생겨 있다면 보통은 대부분의 병원에 가면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서 수술을 그냥 이렇게 자릅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 주름은 그대로 남고 여기서 이렇게 잘려서 이렇게 큰 사이즈의 소음순 모양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흉이 생긴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별로 바람직한 수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이제 복합적인 경우든 이 복합적인 형태의 문제 중에 어느 일부분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정하는 원칙은 정상적인 구조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씩 형태를 찾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소음순을 무턱대고 고친다기보다는 음액대 주름을 정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음액대 주름이 정리되면은 음액체가 소음순은 비록 크더라도 음액체가 정상적이고 깔끔한 모습이 되어야 되고, 여기서 음액도 음액 포피를 포피가 비유한 경우에는 포피도 걷어줘서 음액 자체가 정확하게 성기 존재감이 있도록 나오게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는 결국 여기 음액대 주름 성형이랑 음액 포피 성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음순이 비유한 것을 이렇게 사이즈 교정을 해서 이런 형태가 되도록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교정의 제일 큰 목적은 결국은 형태도 안정적인 모습이 되어야 되지만 성관계 시의 성기능도 좋아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어떤 우리 장기나 기관들의 형태는 그 형태가 구조가 기능을 결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형태가 좋아져서 즉 구조가 더 이상적이 되어서 그 이상적인 구조로 인해서 기능이 좋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성기이기 때문에 성기능이 좋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성기능이 좋아진다는 뜻은 음액 자극이 삽입관계 중에 쉽게 받도록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교정해야 되는 것은 삽입관계 중에 이 부분이 찢기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도 터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 질성형을 하러 가거나 뭐 이런저런 경우에 가장 잘못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을 오히려 꿰매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을 꿰매므로 해가지고 성교통이 발생해서 성관계를 방해한다면 올바른 성형수술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방향은 오히려 이 부분을 터줘서 성교통이 없게 해서 성관계 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음순의 크기를 요렇게 하느냐 뭐 요렇게 하느냐 뭐 크기나 형태는 뭐 취향 따라서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기능을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남성 성기가 삽입이 될 때 요 소음수는 남성 성기에 의해서 마찰 압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지면서 음액을 남성 성기가 들어가는 쪽으로 밑으로 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음액에서 소음순이 시작하는 요 스타트 라인을 잘 보존해서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도록 수술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은 레이저로 무분별하게 이렇게 소음순을 거의 다 제거하고 아예 봉합도 안 하고 이렇게 작게 수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수술은 가급적이면 피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음순이 음액을 삽입관계 중에 남성 성기 쪽으로 유도해서 당겨주는 역할을 상실하게 돼서 성기능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 또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이 소음순은 엄연히 여성 성기이기 때문에 성기능 역할을 하는데 왜 이렇게 크게 태어나느냐는 유전적인 결정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그러면 조상들은 왜 이렇게 유전적으로 큰 소음순을 만들었냐 따지고 보면 사실은 성행위 중에 상대방을 자극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입구가 클수록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옆에서 보면 소음순이 큰 경우가 이따 치면 안쪽에 요 질입구를 들어가서 옆으로 보면 질러 들어왔다 치면 자궁경부가 있고 자궁이 있으면 남성 성기가 삽입이 되는데 이 소음순이 클수록 입구에서 남성 성기에 압박 자극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남성의 자극을 더 많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음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소음순을 가지고 있는 게 성관계 자체에서 남성 자극에는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소음순 자체를 너무 작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질속을 잘 고려를 해볼 경우에 질속이
좁고 타이트하면서 까끌까끌하게 태어난 여자분인 경우면 남성 성기가 삽입이 되더라도 소음순에 의존하는 관계를 하지 않고 요 좋은 질에 의존하는 관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질 속이 타이트하고 이렇게 돌기도 발달한 여성이면 소음순이 작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자분 입장에서는 소음순이 작을수록 덜 불편하고 생활 중에 덜 불편하고 그 다음에 여자분의 성기인 음액이 자극받기 더 좋기 때문에 작은 것이 더 낫지만 작더라도 남성 성기가 들어갈 때 음액을 끌어줄 수 있는 밑으로 끌어줄 수 있는 사이즈는 유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질 속이 타이트하면서 돌기가 많게 태어난 분이면 소음순이 작아도 무방하지만 그렇지 않고 질이 넓고 미끈하게 태어난 여성분이면 남성 성기가 삽입이 될 때 질 속에서 자극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소음순이 그나마 좀 큰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순이 비대해서 수술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질속 상태를 체크받아서 질속 상태가 좁은지 돌기가 발달했는지 남성 자극이 잘 되는 상황인지를 판별받아서 소음수 성형을 결정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질 이완이 심하고 질점막이 미끈하게 태어난 분이면 차라리 질 성형을 받아서 질 속이 자극적인 형태로 바꿔주면서 소음순 성형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질 속이 자극적으로 잘 태어난 분이면 질 성형할 필요 없이 소음순 성형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자분 입장에서는 똑같은 상황에서 남성 성기가 삽입이 될 때 음액의 위치가 여도구가 있고 소음순이 있고 음액이 있고 음액대가 있으면 남성 성기가 삽입될 때 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자극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요 형태로 가지고 있는 분이 더 성관계에 유리하고 오르가즘을 잘 느낄 수 있고 요 음액 구조가 이 위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소음순이 이렇게 큰 경우면 삽입관계 중에 아무리 모성 관계를 해도 전혀 느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를 밑으로 당겨주는 수술은 있을 수가 없어서 요 소음순이 남성 성기에 삽입될 때 요렇게 당겨주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요 형태 사이즈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질성형 편을 참고해서 보시면 소음순 성형도 형태가 좋게 수술을 하는 것이 좋지만 여기 음액이나 여성 성기의 기능을 다 생각하면 결국 그 오르가즘을 잘 느끼는 것이 기능적으로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르가즘을 잘 느끼는 구조로 바꿔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구조를 감안한다면 소음순은 여성의 음액을 가리지 않는 정도의 형태를 취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음액이 노출되는 게 좋고 음액대 주변에 이상주름이 없어서 음액을 가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소음순도 적당한 사이즈로 남성 성기가 삽입될 때 썰려서 음액을 밑으로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은데 이 거리가 약간 멀리 태어난 경우라면 질축이 이렇게 아래를 보는 분보다는 질축이 위를 보는 방향으로 태어난 분이 삽입각이 이렇게 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음액 닫기가 더 잘 되어서 느끼기가 더 좋습니다. 그러면 질축이 위인지 아래인지는 골반뼈가 약간 좁게 태어난 여성이면 질축이 위를 보게 됩니다.
골반뼈가 넓게 태어난 여성이면 질축이 R을 보기 때문에 결국은 질성형을 하고 소음순 성형도 한다고 가정한다면 질축이 바뀌는 질성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축이 바뀌는 질성형은 질 공간에서 질 이안이 있고 매끈하고 물렁한 질점막으로 태어났다고 가정하더라도 질 공간에서 이렇게 넓을수록 질축이 밑을 보게 되는데 질축이 위를 보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려면 질의 천정 부분에 해당하는 여기 방광이 있고 오줌 나오는 관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방광 근육을 강화해서 조여주고 점막을 모아서 돌기를 만들어주면 질축이 밑을 보던 질축이 위를 보는 질축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직장 근육도 강화를 하고 점막을 모아서 돌기를 만들어주면 더 효과적인 자극을 남성한테 줄 수 있고 질축도 바뀌어서 여성한테도 도움이 되는 이상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기능을 감안해서 성형수술을 받으실 경우에는 질 상태랑 소음순 상태랑 같이 고려해서 상의를 받으시고 소음순 성형도 성기능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받으셔야 되고 질 상태도 교정이 가능하다면 교정하는 질성형을 해서 적절하게 교정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소음순 수술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소음순 수술에서 여러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구분이 있는데 이상적인 소음순에서 한쪽 주름이 크게 생겨 있는 분이면 한쪽 주름만 제거받게 되고 양쪽 주름이 크게 생겨 있는 분이면 양쪽 주름을 제거받는 수술을 하게 되고 또 한쪽 소음순이 비대하게 생겨 있으면 한쪽 소음순 성형에 해당하고 양쪽이 다 비대하면 양쪽 소음순 성형에 해당하고 포피가 덮여 있으면 포피를 걷어주는 수술을 하게 되고 입구에 들어가는 후음순이 당겨져 있으면 후음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술 내용에는 음의 포피 성형, 음액대 주름 성형, 소음순 자체의 소음순 성형, 후음순을 터주는 후음순, 타임 성형, 이것이 외음부 성형의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능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는 거고 자신이 가진 문제점이 음의 포피인지 음의 옆에 주름 문제인지 소음순 자체 비대인지 후음순의 문제인지에 따라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교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소음순 성형 중에는 소음순 재수술이 있습니다. 재수술은 일단 그냥 이렇게 딱 자르는 수술 받거나 했을 때 주름이 여전히 남아있고 흉이 많이 생기고 하면은 주름도 정확하게 제거하고 소음순 다시 형태를 찾아주는 재수술을 하는 게 있고요. 또 어떤 수술이 있냐면 소음순 파열을 수술하는 경우인데 소음순 파열은 어릴 때 놀이터에서 놀다가 아니면 이런저런 일로 소음순에 손상을 입어서 원래 있던 소음순에서 찢겨서 이런 파열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대개는 어릴 때는 안전사고로 인해서 생기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안전사고로도 생길 수 있지만 출산할 때 소음순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소음순 접합 수술을 받으시면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형태를 회복할 수가 있고 접합 수술도 저희 병원에서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셨고, 소음순 자체에 이제 수술할 때 수술 테크닉은 수술 기구나 방법에 따라서 이제 테크닉을 나누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레이저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고 메스로만 수술하느냐, 그 다음에 봉합을 녹는 실로 하느냐 뽑는 실로 하느냐 차이입니다. 레이저를 사용하는 경우는 지혈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주로 혈관들이 발달한 이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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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점 부분에 혈관들의 지혈 목적으로 레이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소음순 전체를 레이저로 절단하는 경우에는 소음순 말단에 미세하게 레이저 화상이 생길 수 있어서 형태적으로 깔끔한 모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음순 전체를 레이저로 해서 절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음액 주변에 음액 포피를 성형하는 경우에 이 피부 부분을 레이저로 태워서 절제하거나 절단하는 경우에는 이 부위로 오던 신경들의 열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음액 주변에는 레이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수술은 피부 자체의 성질을 잘 유지하면서 기능적으로나 형태적으로 이쁜 수술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메스로 수술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합 방법에는 녹는 실로 수술하게 되면은 가는 실을 사용할 경우에 보통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15일, 20일 정도 되면 실이 다 녹아서 없어지는 녹는 실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녹는 실이 녹는다는 과정 자체는 실이 녹으면서 그 피부에 미세하게 이렇게 피부도 함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녹는 실로 수술할 경우에는 꿰맸던 봉합면이 흉이 발생합니다. 이게 같은 녹는 실이라도 굵은 실일수록 더 굵은 흉이 생깁니다. 그래서 녹는 실을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말고 적절한 시기에 뽑는 실을 사용해서 녹으면서 살이 파먹혀서 이렇게 생기는 흉이 안 생기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술하고 일주일째 뽑는 실로 봉합을 해서 피부에 그런 반응이 생기기 전에 실을 제거함으로 해서 피부가 깨끗하게 나아서 형태가 더 좋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녹는 실보다는 뽑는 실로 수술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뽑는 실은 주로 나일론을 사용하는데, 병원에 일주일 뒤에 뽑으러 올 수 없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녹는 실로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약간 흉이 생길 거를 예상하고 녹는 실로 수술 받으시면 되고, 일주일 뒤에 실밥 뽑으러 오실 수 있는 경우에는 뽑는 실로 수술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서 소음순 성형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여성 성형 파트에서 소음순 성형 파트를 클릭하시면 소음순 성형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 설명글이 나오고, 소음순을 구분할 때 소음순 자체의 비대, 음액대에 있는 주름, 이상주름 형성된 거, 그 다음에 음액 포피가 비대한 거, 그 다음에 후음순 결연이 비대한 거, 이런 형태적인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수술 기준은 서서 봤을 때 튀어나온 소음순이 깔끔하게 들어가서 옷을 입거나 할 때도 맵시가 있게 하는 기능적 기준하고, 형태적 기준으로는 주름이 있거나 소음순 자체에 비대가 있거나 후음순이 비대하거나 음액 포피가 비대한 경우에 이런 주름들을 제거하고 소음순도 적당한 사이즈가 되게 하는 게 형태적인 기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진 자료로 수술 전후 튀어나온 모습이 다 들어가고 형태적으로도 이렇게 된 거는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회원가입을 하고 보시면 실제 수술 전후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술 방법은 메스 절개로 하는 것이 가장 좋고 혈관들만 레이저로 처리하는 해서 지혈하는 게 바람직하며 봉합도 한 땀 한 땀 다 미세 봉합을 해서 수술해야 제거 후에 깔끔한 형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이든 간에 성기능과 형태의 기능을 모두 고려한 좋은 수술이 되도록 받으시면 됩니다. 특히 음액대성형 개념은 저희 병원이 처음 20년 전에 발표를 해서 지금은 솜순 성형의 일반적인 기법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솜순 자체가 비대한 것도 교정해야 되지만 음액체 주변에 음액대에 있는 이상주름들도 다 정리를 해서 형태를 깔끔하게 해줘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호흡선 교련 투입하는 거라든지 실제 복잡한 수술 단계에 의해서 깔끔하게 좋아지는 내용들은 연구하시고 보실 수 있고, 타병원의 수술 후에 재수술 받으러 오신 케이스나 재수술된 모습이나 주의사항 이런 것을 다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솜순 미세성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수술 케이스 면에서는 저희 병원이 최다 케이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처음 수술뿐만이 아니고 재수술이나 파열된 솜순이나 여러가지 형태 이상이 있는 경우에 수술해드리고 있고, 질속 상태랑 연계해서 질성형과 함께 솜순 성형을 동시에 또 해드리기 때문에 미혼 여성이나 기혼 여성이나 또 중고등학교 학생분들이나 다양한 연령층에서 방문하고 계십니다. 솜순이 불편하시거나 성기능에 불만이 있어서 형태적 교정을 원하시는 분이면 방문하시면 자세하게 상의 드리고 자기 몸에 적합하고 부작용이 없는 좋은 수술로 즐거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